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45일간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도서관과 박물관 등 일부 공공시설들이 개관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노인 장애인 시설이나 실내 체육 시설은 지자체들이 아직 개방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외출 등의 일상생활이 허용되는 데 이어 코로나로 폐쇄됐던 공공시설 일부가 개방돼 시민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비교적 발빠르게 움직인 건 순천시입니다. 순천시는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과 기독교 역사박물관 등 관내 박물관을 6일부터 정상 개관합니다.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와 여성문화회관 등의 문화시설들도 5월 중순부터 수강생을 모집해 6월 초 개강에 들어갑니다. 여타 시군들도 일부 공공시설에 한해 개관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수와 순천, 고흥은 6일부터, 광양은 7일부터 공공도서관을 제한적으로 개관합니다. 아직은 도서 반납과 대출만 가능하고 열람실 이용은 제한되는데 상황에 따라 개관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기간의 거리두기로 피로를 느끼던 시민들은 공공시설 개방이 반갑기만 합니다. 많이 마음이 편안해졌죠. 걸어 다니거나 어디를 또 갈 때 시장이나 마트 갈 때 이럴 때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도 갈 수 있고. 그러나 코로나 고위험군이 밀집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복지관 등의 노인 장애인 시설,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큰 실내 체육시설들은 모든 전남동부시군이 운영 재개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도 약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생활수칙 변경 시에 이제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재개를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코로나 종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기본 방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나들이 객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부의 생활 방역 전환 지침이 코로나19 상황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어제부터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돈의 지급 대상을 모두 87만여 세대로 파악하고 예산과 예비비 5,257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 중인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비와 별도로 운영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죠.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정부형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 30%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형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시민청원에 지난 1일까지 300명 이상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며 여수시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순천 지역 17개 기관 단체장들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의장, 순천교육장 등 관내 17개 기관 단체장은 어제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순천시 공무원들이 5,300만 원의 특별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순천형 권분운동에 사용했습니다. 마을 기금으로 집집마다 코로나 생계비로 100만 원씩을 지급한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주도한 마을 이장은 10년 넘게 후원금 등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라며 주민들이 필요할 때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라야 노령연금 등 80만 원이 전부인 93살의 박병인 할아버지. 마을 기금에서 1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자 얼굴이 환해집니다.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입니다. 받고 싶으면 갚고 쓸 때 있으면 쓰시라고 전 돈이죠.
아주 고맙지요. 31가구가 모여 사는 이 작은 농촌 마을에서 집집마다 100만 원씩을 지급한 건 보름 전. 이장의 제안으로 마을총회와 소위원회 등 2번의 회의를 거쳐 지금이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때라는 데 동의했고 최근 이주해 온 3가구에도 절반인 5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마을 기금은 현재 이장이 11년 전 처음 마을 일을 맡으면서부터 향후 후원금과 마을 공동재산인 논에서 나온 이익금 등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마을 기금이 조금 모아진 불로 그런 분들 돌아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 총회에서 그 이야기를 해서 아직도 하루 4차례 군내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농촌의 외딴 마을. 나누는 게 일상이 된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고향을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와 노후를 지낼 수 있는 작은 요양원을 갖는 게 소망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 회장 일부 부지의 민간 매각 방침에 대해 지역사회 반대 여론이 거셌는데요.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에 대해 정부가 타당성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엑스포 폐막 이후에도 활용되지 못한 채 곳곳에 남아있는 박람회장 부지. 박람회 재단은 정부 투자금 3,700억 원을 갚기 위해 민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는 난개발이 우려되고 단순한 상업, 수익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공공개발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최근 공기업인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넉 달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서는 항만공사의 재원 조달 계획과 재무 안전성, 수익성 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수차례 추진했던 민간 매각이 무산된 데다 항만공사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 구조와 적극적인 부지 활용 계획도 해수부가 사후 활용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나선 주요 배경입니다. 다만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에도 공사가 직접 사후 활용을 추진할지 별도의 재단이나 자회사를 만들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사업 시행 주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다시 지역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간 주도 개발을 반대해온 지역 시민단체는 해수부 용역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해양 복합센터 건립 등 박람회 정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후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차후에 수익성을 걱정한 나머지 만약에 상업시설이나 그다음에 이런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전매를 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우리가 그동안에 지역민들이 겪었기 때문에 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역시 공공개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해수부의 구체적인 용역 결과는 오는 8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